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손주 이름을 둘러싼 조금은 씁쓸하지만 결국엔 따뜻한 결말을 맞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던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평소 과묵한 아들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더라고요. 나는 교직에서 40년을 지내며 수많은 아이들 이름을 불러왔어요. 영수야, 칠판 앞으로 나와봐. 미영아, 숙제는 다 했니? 매일매일 아침마다 출석을 부르고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부르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토닥이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 피부치, 내 손주의 이름을 불러줄 날이 왔다니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가르쳐온 교육자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우리 손주에게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머릿속에 온갖 좋은 한자들이 떠올랐어요. 지혜지, 덕덕, 현명할 현. 아, 정말 설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이름 짓기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도서관에서 한자 사전도 빌려보고 인터넷으로 좋은 이름 풀이도 찾아보고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경험으로 어떤 이름이 아이에게 좋은 의미를 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답니다. 내 손주니까 정말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어요. 본격적으로 이름을 구상하기 시작한 건 임신 5개월 무렵이었어요. 성별을 아직 모르니까 남아용, 여아용 모두 준비해야 했죠. 저는 방 한켠에 책상을 놓고 붓과 먹을 꺼내놨어요. 평생 칠판에 분필로만 글씨를 써오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붓글씨를 쓸 일이 있을 줄이야.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한자를 써내려가면서 이름을 구상했어요. 나라를 빛낼 아이, 결의의 기계를 품은 이름.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이에요. 국가관, 민족정신, 이런 것들이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구식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평생의 신념이거든요. 제가 교직에 있을 때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아직 많이 살아계셨어요. 그분들께서 들려주신 나라 사랑 이야기, 조국 광복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도 그런 뜻깊은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남자아이라면 전국 마이너스 나라를 바르게 한다는 뜻, 광연 마이너스 빛나는 현인이라는 뜻, 여자아이라면 미안 마이너스 아름다운 한국, 정화 마이너스 바르고 화목하다는 뜻.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준비해뒀어요. 특히 대한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한이잖아요. 얼마나 웅장하고 뜻깊은 이름인가요? 밤늦게까지 한자 하나하나의 뜻을 찾아보고 획수도 세어보고 발음도 생각해보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것이 진짜 우리 집안과 민족을 이어가는 길이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이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름 목록을 꺼내들고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여보게, 며느리야. 내가 우리 손주 이름을 정말 좋게 지어뒀어. 이것 봐, 대한이라는 이름 어떠냐? 대한민국의 대한 말이야. 얼마나 웅장하고.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영 아니더라고요. 미안한 듯 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감사한 마음은 정말 크지만 저희는 이미 생각해둔 이름이 있어요. 요즘은 국제화 시대잖아요. 아이가 세계 어디서든 당당하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꺼낸 이름들을 들으니 글쎄요,
다 영어식 발음이 쉬운 서양풍 느낌의 이름들이더라고요. 민준, 예준, 시우, 이런 식의 이름들이요. 물론 나쁜 이름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뜻깊은 이름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이 소중한 문화, 이 뜻깊은 한자 문화를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려 하는 걸까? 며느리는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님, 요즘 아이들 해외 나가는 일도 많고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보다는 하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제 평생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어도 뿌리를 잇겠다는 거냐? 우리 아이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데 말이다.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맞받아치더군요. 어머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요. 이름 때문에 놀림받거나 어려움 겪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무거운 짐이라고? 나라 사랑이 무거운 짐이란 말이냐? 내가 40년 동안 아이들한테 가르쳐 온 게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냐?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시대와 지금은 달라요.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넓어졌어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관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다니요. 집안 공기가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들은 중간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이 우리 전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며느리와 그런 일이 있은 후로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라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아들이 더 안쓰러웠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싶어서요. 아니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보다.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생각을 했나 보고.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태극기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기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아들이 군대에서 국가관 확립 교육을 받고 와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모습,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 다녀왔을 때 나는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내 아버지와 내가 지켜온 이 가치를 내가 이어주지 않겠단 말이냐?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아들을 더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한참 동안 침묵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잘 생각해 볼게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적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생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의 미래는 과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과거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 민족 정신이 과거의 유물이라는 건가요? 과거라고? 이게 과거란 말이냐?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게 과거란 말이야?
제 손이 떨렸어요. 평생 소중히 여겨온 신념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어머님,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름은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갈 거잖아요.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실용적이라. 그 말이 더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한테 가르친 건 실용적이지 않은 걸까요? 나라 사랑, 효도, 정직. 이런 것들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건가요? 그날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내가 틀린 걸까?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할머니가 된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아들도 점점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모두가 힘들어했죠. 출산 예정일이 2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진통이 와서 병원에 급히 가게 됐죠. 예상보다 빨리 태어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정말 초조했어요. 손주 얼굴도 빨리 보고 싶고 한편으로는 이름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밤 11시쯤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죠. 처음으로 손주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정말 예쁜 우리 손주. 작은 손, 작은 발, 그 모든 게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들이 출생신고를 하러 가면서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아기 이름 대안으로 신고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며느리는 다른 이름을 고집했는데.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뭐라고 하더냐? 저희가 밤새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되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아들이 계속 설명했어요. 어머니, 제 아이지만 이 나라의 아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렇게 고집스럽던 며느리가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신기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래, 우리 아이 이름은 대안이구나. 이 땅에 대한, 내 가슴에 대한. 며느리도 나중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보니 이름에 이런 깊은 뜻이 담긴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서 자기 이름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거죠. 지금도 우리 대안이를 볼 때마다 뿌듯해요. 이 작은 아이가 자라서 자기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한 큰 나라라는 뜻.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름 하나에도 우리의 혼이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손들에게 어떤 의미를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아이를 위하는 진심 아닐까요? 지금은 대안이가 벌써 100일이 됐어요. 며느리와도 화해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름을 둘러싼 갈등이었지만 결국은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됐네요. 우리 대안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다오.